한성대 성곽말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해서 사이트를 좀 안내해 드리고요. 주의사항인데요. 멀티 컬렉션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전시를 만들 때 스토리 맵과 스토리라는 외부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 볼게요. 사이트의 주소는 hsarchives.org입니다. 주소를 입력하셔서 브라우저를 열어보면요. 인트로 영상이 나오고 들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첫 배너가 바뀌고요. 왼쪽에 햄버거 버튼이 있어서 이 메뉴들을 숨겼다가 나타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후기 남기기에 보시면 지난 학기 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후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개는 아카이브 소개고요. 2019년 프로젝트 3구역을 기록하는 2020년 삼선 5구역 재개발을 기록한 이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참여자와 교수진 등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아카이브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저는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아이디를 각자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관리자 모드라는 메뉴가 떴고요. 이 관리자 모드를 클릭하면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메카 그 사용법 영상과 동일하고요. 한성대만의 특별한 것을 좀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로그인이 끝난 거고요. 2번 멀티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아이템에 가보면, 그 전에 7048건이나 되는 사진 영상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컬렉션이 243개나 됩니다. 일단 아이템을 보면 이 7천여 건의 사진과 각종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컬렉션을 보면 총 230개의 컬렉션이 나오는데 보통 아카이브에 있는 컬렉션의 수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왜냐하면 이 한승대학교 아카이브는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조별 컬렉션도 있고 비공개되는 개인들만의 컬렉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이름으로 되는 컬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하고 나서 공개되는 최종 컬렉션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 많은데요. 컬렉션을 추가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오메카에 있는 컬렉션은 하나의 기록이 하나의 컬렉션에 배치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선 5구역에서 바라본 밤하늘 이 기록의 경우 컬렉션이 1조 하늘에도 소속되어 있고 하늘 밤에도 소속되어 있고 2020 최민경에도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여러 컬렉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오메카의 기본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적인 기능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서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컬렉션을 추가하기 전에 멀티플 컬렉션즈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추가한 후에는 멀티플 컬렉션 플러그인을 다시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컬렉션을 추가할 때 컬렉션 페이지 와서 바로 애더 컬렉션 하지 마시고 플러그인즈 폴더에 플러그인즈 메뉴에 가셔서 상단 ABCD 쭉 내려오시면 멀티플 컬렉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멀티플 컬렉션을 디액티베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 언인스톨을 눌러버리면 모든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디액티베이트를 눌러주시는데 당부드릴 것은 이 작업은 각자가 하지 말고 이 수업의 전체 관리자, 대표 학생이나 교수님을 통해서 한 명이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컬렉션 목록을 다 취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트를 누르고 그러면 컬렉션이 잠시 숨겨지거든요. 지금 비활성화 상태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컬렉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의 이 컬렉션 타이틀에 제 이름이 안대진인데 안대진 임시라는 컬렉션을 만들고 관리자를 특히 지정해주지 않으면 지금 로그인된 계정이 오너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안대진 임시라는 컬렉션을 만들고 다시 컬렉션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안대진 A라는 컬렉션을 하는데 이 안대진 A의 페어런트 컬렉션, 즉 상위 컬렉션을 안대진 임시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안대진 B라는 컬렉션도 추가하는데 이 컬렉션의 페어런트 컬렉션도 안대진 임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퍼블릭 페이지로 가보시면 지금 이 컬렉션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안대진 임시라는 컬렉션을 공개하게 되면 페이지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컬렉션에 가면 안대진 임시라는 컬렉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성곽마을 컬렉션, 한성마을 컬렉션, 성북천 컬렉션 이렇게 가장 상위의 3개의 페어런트 컬렉션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진 임시라는 컬렉션도 이 성북천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컬렉션에 가서 안대진 임시 에디트 누르고 이 컬렉션의 페어런트 컬렉션을 뭐였죠? 2021 잠시만요. 성북천 2021 여름 공개 예정. 페어런트 컬렉션이 여기 있네요. 앞에 이렇게 뭐 HTML 코드 같은 스팸 스타일 뭐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이런 걸 좀 코드는 무시하시고요. 이 태그 끝나는 이 부분 보시면 3 성북천 2021 여름 공개 예정이라는 컬렉션이 보입니다. 이 컬렉션을 선택하고 세이브 체인지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가보면요. 성북천 2021 여름 공개 예정 컬렉션 밑에 안대진 미시라는 컬렉션이 생겼고 밑에 안대진 A, B라는 서브 컬렉션이 생겼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컬렉션의 순서를 저희가 정하기 위해서 이 앞에 1, 2, 3이라는 숫자를 회색으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컬렉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HTML 코드로 나온 것인데요. 새로 컬렉션을 만들면 요 가장 하단에 추가되니까 여기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컬렉션을 추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 조의 개별 컬렉션을 다 추가한 다음에 다시 플러그인으로 가셔서 멀티플 컬렉션 이제 여기 있죠? 이걸 액티베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컬렉션으로 가서 제가 안대진 A라는 컬렉션을 에디트 눌러서 잠시만요. 컬렉션이 아니고 아이템으로 가서 특정 기록을 이렇게 여러 컬렉션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순이니까 제가 새로 만든 컬렉션에 뭐 이런 식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컬렉션이었고요. 다음으로 스토리맵 JS와 스토리라는 요 외부
스토리텔링 툴을 한번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전시를 만들다 보면 오메카에 있는 전시 툴 외에 다른 기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일단 이 스트리맵 JS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사이트에 먼저 가보면요. 스토리맵 나이트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툴들인데요. 스토리맵 여기에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많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게임 오브 스론즈 아리아의 여행. 이게 우리말로는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드인데 여기 이 미드에 보면 되게 많은 가문과 인물들이 되게 촘촘한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아리아 스타크라고 하는 요 주인공 여자의 요 여자의 여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콘텐츠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 영상이죠. 긴 대장정은 이렇게 아리아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윈터펠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시작되죠. 유튜브 영상도 재생되게 되는데 링크가 바뀌었겠죠. 다음으로 가면 킹스 랜딩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미디어가 뭐 사진이 올 수도 있고 영상이 올 수도 있고 하네요. 뭐 문서를 업로드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 기록과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뭔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제 생각에 이번에 성북천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예를 들어 성북천의 전체 역사를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스토리텔링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별로 우리 주는 만약에 성북천에 있는 어떤 뭐랄까 목공소의 역사 그것만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볼 수도 있잖아요. 성북천으로 갔다가 뭐 성북천이 아닌 다른 곳도 갔다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각 가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간단한 콘텐츠를 만들 때 좋은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여기 스토리맵.nightrap.com 가셔서 메이커 스토리맵을 누르시고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빨리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성북천 맵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드라인은 전의 역사,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전시 제목이 올 수 있고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 이미지를 만약에 저 같으면 성북천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그림 같은 거 그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마땅히 없으니까 비슷한 이미지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요 이미지를 그냥 제가 업로드 해볼게요. 이 전시의 대표 이미지를 제 바탕화면에 요 이미지로 하고 크레딧은 뭐 저자 정보 같은 거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장소의 위치를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레티튜드, 롱기튜드에서 위도와 경도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성북천을 검색해봐도 이게 아마 한글은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가 필요한데요. 구글 지도에 가면 위도 경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ap.google.com 가셔서 일단 성북천을 쳐볼까요? 성북천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리고 성북천이 어딘가요? 여기라고 나오는데 위치가 맞는 것 같죠? 화성대학교가 어딘가요? 우리는 한성대학교 근처에 성북천을 할 거니까 요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쯤에 지도 위에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도 경도가 나오죠. 요걸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위도 경도 정보를 첫 이 슬라이드에 위치로 넣어줘요. 엔터. 그리고 미디어의 첫 번째 그 위치에 어떤 미디어, 저는 이제 한성대학교에 올라가 있는 사진 중에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게 일단 아이템으로 가서 아이템을 여기에 등록을 하고 나면 파일 첨부가 되고, 요 이미지에 어쩌고 HS 아카이브 쭉 가서 뭐뭐.jpg 요 링크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 링크의 URL을 카피하셔가지고 여기에 업로드하지 마시고 이렇게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아마 미디어가 이렇게 탑재가 되고요.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성북천의 처음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위치는 아까 입력을 했고, 여기 이제 요 이미지에 캡션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넣으시면 되고, 여기 이 텍스트를 입력할 때 뭐 글씨체를 좀 볼드 이탈릭 한다거나 뭐 링크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하실 수 있고, 뭔가 HTML 태그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커는 뭐냐면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 동그란 거, 그 표지판 같은 건데, 나만의 그 표지판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여기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에 어떤 사진 이미지를 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경색을 이렇게 RGB 컬러 코드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해볼게요. 첫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는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면 성북천교,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시 이 위도 경도 정보를 카피해서 여기에 위도 경도 정보를 넣고, 두 번째 미디어는 여기 아카이브에 등록된 기록 중에 두 번째 요 기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그 제목에 맞는 적합한 이미지를 하셔야 되지만 저는 실습이니까 대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설명도 넣고 이렇게 슬라이드 두 개를 한번 해보고요. 이대로 한번 프리뷰를 해볼게요. 했더니 두 번째 슬라이드 인트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인트로에 위치를 안 넣었더니 널 아일랜드라고 나왔네요. 아니다. 아니죠. 하여간 요거는 찾아보시고 여기 대표 이미지, 인트로 텍스트,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죠. 여기 미디어와 제목과 내용, 그리고 위치. 근데 위치가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일단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쉐어 버튼 이거를 오메카 사이트로 한성대학교 아카이브 사이트로 퍼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면 쉐어 버튼이 있는데요. 쉐어 버튼을 클릭하고 이 링크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곳에 이렇게 퍼가는 것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인베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베드가 뭐냐면 내 웹사이트에 이렇게 삽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HTML 코드를 카피하셔가지고 네, 오메카 사이트로 다시 와보면 전시를 만들 때 저 코드를 그냥 삽입하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전시가 아직 없네요. 전시로 가셔서 애던 엑시비트하고 전시 제목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 뭐 1조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일단 명칭을 이렇게 하고 슬러그는 이 전시의 URL 최종 URL이 되니까 성북천 2라고 하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는 스토리맵 JS 원래는 이런 제목으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실습이니까 이런 제목으로 일단 해볼게요. 페이지 공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레이아웃이나 텍스트로 그냥 고르고 Add New Content 블록을 해볼게요. 그럼 위에 이제 첫 번째 블락 1이 생겼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코드를 붙여 놓으면 되는데 다시 여기로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타임라인 쉐어 누르고 인베드 코드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 붙여 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붙여 놓으면 요 글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여기 소스 코드라는 요 아이콘 있죠. 맨 끝에 편집기에 소스 코드 창을 띄워서 여기에 붙여놓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세이브 체인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뷰 퍼블릭 페이지로 가보면 스토리맵 JS라는 게 떴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전시로 가서 제가 만든 전시가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가 생겼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에러가 나오죠. 이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이 전시를 만드실 때 맨 밑에 있죠.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 에디트 누르시고 서머리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능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유저 서머리 페이지 체크를 해제하시고 세이브 체인지스 하시면 다시 해보면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라는 전시 제목이 나오고 첫 번째 페이지 스토리맵 JS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맵 JS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로 스토리라고 하는 요 타임라인 툴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홈페이지는 스토리닷컴이고요. 저는 로그인을 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스토리를 하시면 돼요. 아까 거하고 비슷한데 어떤 뭐랄까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그 콘텐츠의 유형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좀 멋있는 그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타임라인 콘텐츠를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뭐가 상당히 많네요. 쿼런틴 라이프 뭐 이런 걸 한번 이거는 선택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선택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 어, 일단 블랭크로 하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고 또 헤딩을 넣어야 되나요? 60년대 뭐 이런 6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텍스트로 할 건지 이미지로 할 건지 일단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여기에도 뭐 텍스트를 넣는 건데 지금 텍스트가 없으니까 아무 텍스트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이미지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해도 되고 링크해도 되거든요. 아까 또 요 이미지 똑같이 해볼게요. 아이템즈 이번에는 요 알록달록 의자 요 이미지 링크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아니면 요 위에 있는 링크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URL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링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스토리가 뿌려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하나, 이미지 하나를 했어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비디오? 비디오를 첨부하려면 또 돈을 내야 되네요. 그래서 안 하고 뒤로 가서 텍스트로 텍스트 텍스트 말고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삭제. 휴지통 yes I'm sure 플러스 눌러서 링크로 하는데 요것도 안 되네. 요것도 제한이 있네요. 하여간 요거는 좀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텍스트를 몇 개만 더 이미지로 하고 유튜브도 안 되면 링크 네네 그냥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해볼게요. 요 이미지를 그냥 해볼게요. 이게 너무 바짝 붙어있네. 좀 이렇게 옮기고 얘도 좀 옮기고 네 얘도 좀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헤딩을 하나 더 넣어서 70년대 헤딩 넣는 것도 돈 내라고 하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얘도 똑같아요. 오른쪽 위에 쉐어 버튼을 누르고 얘도 인베드라는 게 있죠.
make public, 이 콘텐츠를 공개해야 인베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인베드 링크를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 오메카 전시 한번 넣어볼게요. 엑시비츠 가셔서 아까 만들던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 여기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번엔 스토리라고 하는 전시 내의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의 슬러그는 P02로 해주시고, 이번에도 텍스트 하고 add new 컨텐츠 블럭을 해서 첫 번째 블럭을 만들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묻히지 마시고 이 소스 코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소스 코드 팝업 창에 붙여주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 외부 서비스가 우리 아카이브 사이트에 인베드 되었습니다. 세이브 체인지 누르고 뷰 퍼블릭 페이지 가면 스토리 링 외부 이 스토리 타임라인 툴이 여기 링크가 아니고 인베드가 되었어요. 60년대 기록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우선은 뭐 프레젠트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용자 입장은 상당히 뭐랄까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맵과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날 로그인, 멀티 컬렉션, 스토리 맵, 스토리 같은 거 해봤고요. 이 외에도 뭐 외부에 있는 어떤 타임라인 툴도 있고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인베드 코드를 카피해서 전시 사이트에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전시 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마지막 만든 지도로 보는 성북천의 역사라는 이 전시가 있고, 클릭하면 첫 페이지가 스토리맵 JS로 되어 있죠. 요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스토리라는 두 번째 전시 페이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큐레이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메카 전시를 오메카의 기본적인 기능과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복합적으로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